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사를 맡게 된 최민준입니다. 오늘은 1강 신체활동과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활동과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신체활동은 무엇인지, 운동은 무엇인지 혹시 구별이 가시나요? 신체활동? 운동? 같은 거 아닌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제 모르실 텐데요. 우리 볼까요? 걷기. 운동일까요? 아니면 신체 활동일까요? 아니면 뭐 그냥 계단을 오르기. 계단 오르기. 자, 요거 신체 활동일까요? 운동일까요? 자, 요 운동과 신체 활동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 활동입니다. 이 신체 활동이란 골격근이 수축하면서 휴식 때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신체의 움직임을 우리는 신체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골격근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을 움직여서 힘을 써서 움직여주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있죠. 그때를 제외한 모든 움직임, 뭐 팔을 움직인다든가 털기라든가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런 움직임 전체를 우리는 신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집에서 청소를 할 거야, 아니면 뭐 그냥 뭐 걷기를 한다거나 잔디깎기를 한다거나 계단을 오른다거나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런 모든 움직임 전체를 우리는 신체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운동이란 무엇이냐? 체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계획적이고 그리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움직임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얘기를 보시면은 달리기, 줄넘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트레칭 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 달리기를 할 거야. 그냥 뛰지 않죠. 뭐 한강을 뭐 기분 전환 삼아 뛴다든가 아니면은 나 좀 살 좀 뺄 거야 하면서 달리기나 줄넘기 같은 걸 하게 되고 아니면 나 복싱을 하는데 뭐 준비 운동으로 줄넘기를 할 거야. 팔굽혀펴기 그냥 하지 않죠. 벌 받는 거 아니죠. 우리 남자들 특히 청소년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팔굽혀펴기 많이 하게 되고 복근을 키우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 몸이 찌뿌둥하니까 아니 몸이 너무 뻣뻣하니까 유연성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좀 할 거야.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우리 준비 운동 좀 할까? 스트레칭 좀 할까 하죠.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운동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자, 뒤로 한번 보시죠. 앞에서 걷기가 있었죠. 그죠? 걷기. 자, 걷기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걷기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는 신체 활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나 일단은 살을 빼려고 좀 걸을 거야. 그러면은 나 하루 3km씩 걷겠어. 얼마나? 뭐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어떠한 계획을 잡고 목적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한다면은 이 걷기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그냥 나 좀 슈퍼 갔다 온다. 슈퍼 갔다 오는 거를 운동이라 하기는 그렇죠. 잠깐 단순성, 일회성으로 그냥 가까운 거리를 걷는다면은. 근데 운동 겸 한번 저 먼 마트를 한번 걸어가 볼까? 그러면은 신체 활동 겸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계단 오르기도 볼까요? 자, 우리 계단 오르기 있죠? 잘 안 되네요. 자, 계단. 자, 계단 오르기는 뭐냐면은, 자, 어느 날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집은 7층이에요. 뭐 6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겠네. 하는데, 막 땀도 나고, 힘들고, 다리 운동도 나고, 뻐근해요. 근데
좀 해보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하면서 일부러 하루에 한 번씩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나 요즘에 계단 올라서 걷기를 해. 하체 운동 좀 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몸을 움직이는 몸 전체를 움직이는 이 전체적인 움직임 안에 운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거는 운동이다 신체활동이라고 보다는 운동도 신체활동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체활동 권고 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을 한번 볼까요? 5세에서 17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자, 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가능하면 매일 적어도 60분, 1시간에 중등도 또는 격렬한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실시를 해야 된다. 즉, 땀 좀 나고 숨 좀 차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루에 거의 60분, 1시간씩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근육과 뼈 강화 활동을 포함한 격렬한 강도의 활동을 주 3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된다. 즉, 막 축구를 하면서 막 내가 체중을 지지하고 점프하고 뛰고 아니면 뭐 힘을 쓴다든가, 즉 뭐 근력 운동 같은 거, 힘을 쓰는 근육성 활동, 그리고 내 체중 부하를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뭐 점프를 한다든가 이제 아니면 뭐 이렇게 무게를 든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근육과 뼈 활동을 포함하는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세에서 64세의 성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 150분 이상, 매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활동을 하거나 또는 75분 이상의 주 격렬한 유산소 활동, 즉 높은 고강도의 활동을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좀 땀 좀 조금 나고 숨 좀 약간 찬 정도의 중간 정도의 유산소 활동을 150분 이상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한은 요 정도 해주되 건강상 유익함을 더하기 위해서, 즉 건강에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중등도의 유산소 활동을 주 300분 또는 격렬한 활동, 고강도 활동을 주 150분은 실시를 해야지 우리가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 강화 활동, 즉 근력 운동은 주요 근육을 포함해서 주 2일 이상 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근력 운동을 해주되,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근력 활동은 가능하면은 이제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간헐적으로라기보다는 매일 하기보다는요, 월요일 날 했으면은 하루 이틀 쉬어주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이렇게 중간에 텀을 주고 근력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2일 이상이라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 하고 그 다음 쉬는 게 아닙니다. 근력 활동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띄어서 연속된 일수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유산소 활동은 적어도 10분 이상 지속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10분이란 기준은 적어도 내가 운동, 신체적, 생리적 반응 또는 건강상의 이점을 위해서 적어도 10분 이상을 지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10분씩 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뭐 1시간은 운동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간헐적으로 해서 하루에 10분씩 4번, 5번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4, 50분을 채울 수가 있겠죠. 또는 뭐 15분, 20분을 하루 3번 해라. 그러면은 하루에 또 1시간을 할 수가 있겠죠. 체력이 안 된다면은 한 번에 많은 양을 하기보다는 이제 오전에 한 번,
뭐 이른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해도 된다. 기동성, 즉 움직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운 연령대의 노인들은 균형 감각을 강화하고 낙상을 방지하는 신체 활동을 주 3일 이상 실시를 해라. 즉, 균형 감각, 뭐 태극권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태극권이나 아니면은 뭐 국민체조도 굉장히 또 좋아요. 국민체조 같은 내 몸을 움직이고 균형 감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체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건강 상태로 인해 권장량만큼의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자기 컨디션에 맞게 신체 활동을 실시를 해라. 즉, 똑같은 65세 노인이 A와 B가 있으면은 A라는 어르신은 매일 이제 한 공원을 크게 한 바퀴를 돌아요. 그것도 뭐 1시간 안에 운동을 한답시고. 근데 B라는 노인은 한 바퀴를 돌기도 엄청 어렵고 한 바퀴를 돌려면 적어도 2시간 이상 걸려요. 근데 너 그렇게 하면 운동이 안 된다. A가 너 자꾸 내 속도에 맞춰서 똑같이 운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력과 컨디션에 맞게끔 운동량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시간을 늘려가시면 되는 것이지 어떠한 운동에 있어서 A라는 특정 이제 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이 이 사람한테는 고강도 활동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사람한테는 저강도 가벼운 활동이 될 수가 있고요. 체력이 낮은 사람한테는 그게 고강도 활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체력에 맞게끔 운동을 시작하고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자, 우리나라 신체활동 실천율입니다. 15세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32.1%밖에 되지 않고요. 우리나라 청소년은 WHO 권장량 운동량을 채우지 못한 비율이 무려 94.2%. WHO에서 권장하는 운동량을 채우는 사람이 거의 뭐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100명 중에 5명. 그리고 19세 이상의 70.4%가 비운동군에 속하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열도 많이 높기도 하고요. 이 학생들에 대한 신체 활동량이 엄청 적다, 부족하다. 자, 그리고 30대 남성의 경우는 약 46%가 비만이다. 즉, 사회생활을 거의 시작한 나이죠. 그래서 50%, 2명 중에 1명은 비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인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은 51%, 여성은 44%. 성인의 근력운동의 실천율은 남성은 31%, 여성은 14%.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근력운동 실천율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된 질환인데요. 자,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사망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인데 특히 1위가 뭐 고혈압, 2위가 담배, 3위가 고혈당, 당뇨병 이런 것들인데 4위가 신체 비활동이에요. 근데 신체 비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심장질환, 당뇨병, 유방암, 대장암 같은 위험 요인이 증가하기도 하고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당뇨병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이런 신체적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의 리스크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다른 질병에 대한 위험률이 엄청 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비활동 자체도 엄청난 이제 위험 리스크다, 위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일부의 암 등이 이렇게 비신체 활동으로 발생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대사군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특히 신체 활동 참여도가 또 더 낮다라고 해서 이러한 질환들과 신체 활동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HIIT라고 해서 하이 인터벌 인텐시티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옛날에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하라고 하면 보통 뭐 하루 30분 걷기 하세요, 자전거 타세요, 달리기 하세요 했었는데요. 그런 것만 그 운동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 하루에 15분 정도씩 고강도로 해서 자전거를 빡 타거나 아니면은 뭐 공 같은 거를 위로 던지면서 계속 무릎 굽히면서 전신의 운동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높은 그 강도의 운동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7분이나 10분, 15분 운동이라고 해서 짧게 따라 하는 거 있죠. 근데 하고 나면 엄청 힘든 운동들. 그런 고강도의 운동을 해주는 것도 건강상 이점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한 학술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주 맨날 이제 하루에 60분씩 주 5일 동안 30분에서 60분씩 운동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정도 운동으로 단련이 된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운동이 단련된 사람이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고강도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뭐 조기 축구나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것과 주 30분에서 60분 정도 저중 강도로 운동하는 것과 건강상 이점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논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이제 꼭 내가 길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짬 날 때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강도 인터벌이라는 게 이게 그거예요. 쭉 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강하게 했다가 쉬었다가 달리기도 이렇게 하죠. 자, 달리기도 이렇게 있으면은 자, 반 바퀴는 천천히 뛰었다가 또 반 바퀴는 최대 강도로 뛰었다가 반 바퀴는 천천히 뛰었다가 반 바퀴는 최대 강도로 뛰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쉰다기보다는 낮은 강도로 해서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자, 운동의 이점입니다. 조기 사망 위험률을 감소시키고 모든 사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등의 사망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대장암이나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감소하게 되고 제1형이 아닌 2형, 즉 인슐린 민감도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50% 감소하게 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예방 및 완화하게 되고 골다공증의 유병률을 50% 감소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신체 활동은 또한 뇌의 크기나 뇌 혈류 그리고 뇌 성장 요소의 가용성을 증가시켜서 뇌 기능과 인지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보면은 청소년들에 있어서 신체 활동에 대한 실천율이 굉장히 낮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신체 활동을 어느 정도 함으로써 이 학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혈관 및 호흡 기능이 향상인데요. 최대 산소 섭취량의 증가. 그러니까 뭐 체력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증가한다. 심폐 체력이 증가한다. 절대적 최대화 부하 강도에서 분당 호흡량이나 심근산소 소비량, 심박수, 혈압 감소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절대적 최대화라는 거는 우리가 막 100% 힘으로 만약에 100m 달리기를 100% 힘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운동장 5바퀴 한 1000m를 한다. 1000m를 하는데 좀 가벼운 마음으로 뛴다 했을 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A는 가볍게 1000m를 뛰고 났을 때 호흡이나 심박수가 안정적이고요. B는 체력이 낮다면은 그 호흡이나 심박수가 굉장히 거칠고 힘들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100%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닌 이제 어느 정도 중간 강도에서의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골격근의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한다. 즉 산소와 영양분을 골고루 잘 많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요. 혈액 내 젖산 축적에 대한 운동 역치가 증가한다. 즉 이제 젖산은 주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운동하고 났을 때 쌓이는 피로 물질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에너지원으로 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즉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피로감이 드는 그 점이 훨씬 더 높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거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질병의 발병률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생리학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배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감소된다. 안정시 및 수축기, 이항기, 혈압의 감소. 그다음에 혈청의 고농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증가와 혈청의 중성지방이 감소한다. 이 혈청 고농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뭐냐면은 우리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혈관을 뭐 깨끗하게 해주고 청소를 해준다는 그 HDL 콜레스테롤을 이 고농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체지방 및 복부지방이 감소하게 되고요. 인슐린의 요구도가 감소하게 되고 당 내성이 증가한다. 즉 이제 뭐 인슐린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한 당뇨병 전 단계인 뭐 내당능 장애인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감소하게 된다. 기타적으로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자, 불안과 우울증의 감소, 그다음에 지적 기능의 개선. 운동하면은 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죠. 그다음에 노인들의 신체 기능과 독립적인 생활의 증진. 즉 신체 활동과 신체적인 기능이 증가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고요. 행복감의 증진, 노인들의 낙상 위험성 감소. 매우 중요하죠. 노인들의 기능적 한계 예방 및 혹은 경감.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기능이 신체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지해준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빈번한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증진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의 차이는 나중에 이제 유산소성 에너지원과 무산소성 에너지원을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간단하게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원을 만드냐,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에너지원을 만드냐에 따라서 유산소 운동이냐 무산소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요거는 좀 상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긴 한데 만약에 마라톤 선수는 1km를 가볍게 뛰잖아요. 그럼 유산소 운동이 되는데요. 근데 저도 분명히 1km를 뛰는데 가볍게 유산소 운동으로 시작을 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엄청 힘들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막 킥킥대면은 무산소성 운동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시간이 1km가 다 도착했을 때는. 근데 마라톤 선수는 1km를 다 뛰어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숨을 제대로 호흡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냐 없냐인데요. 자, 줄넘기. 주로 막 처음부터 막 엄청 힘들진 않죠. 그러면은 유산소성. 축구는 유산소, 무산소 둘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왜냐? 공 받으러 가기 전에 막 뛰어다니죠. 근데 공을 찰 때는 순간적인 점프를 하거나 공을 찰 때는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추면서 빡 힘을 줘서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무산소성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산소성 운동이다. 축구는. 그리고 마라톤은 전체 체력이 낮은 사람도 유산소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무산소성으로 가까워지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마라톤 자체는 일단 유산소성 운동이다. 웨이트 트레이닝. 우리가 하면서 무거운 무게를 들면서 숨을 가쁘게 쉬지 않죠. 그래서 숨을 참는 발살바 호흡을 하기도 하지만은 자, 이런 강하게 힘을 쓰는 거는 무산소성 운동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100m 달리기. 가볍게 뛰면은 유산소성 운동이에요. 그냥 100m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뛰면. 근데 100m 선수들 어떻게 뛰어요? 한 번 100m를 뛰면은 숨을 한 번 내지 두세 번 정도밖에 안 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거의 숨을 안 쉬면서 뛰죠. 그러니까 산소를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산소성, 실제로 100% 힘으로 내가 100% 힘으로 운동을 한다면은 이 100m 달리기는 무산소성 운동이다. 그러니까 가볍게 내가 호흡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유산소성 운동이고, 내가 호흡을 잘 하지 못하는 뭐 100m 강력한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산소성 운동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걷기. 우리 운동 중에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걷기 병원에 가면 걷기 하라고 하는데 걷기 어떻게 해요? 라고 많이 물어들 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눈에 보는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을 한 건데, 주 15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걸으면서 대화 가능, 하지만 노래는 불가능 정도, 혹은 또는 합쳐서 매우 빠르게 걸으면서 대화가 안 되는 정도예요. 이렇게 숨을 갑비하면서 하는 이런 고강도 운동을 75분 정도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은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전방을 향하도록 해주시고요. 손은 달걀집 모양으로 쥐어주시되 너무 꽉 힘주지 마시고 가볍게 주먹을 쥐어주시면 되고, 팔은 L자나 V자 상관없어요. 근데 이 팔 자체가 얼굴 위로가 아니라 한 턱선까지만 와줬다가, 그리고 팔꿈치가 이 몸의 중앙선을 뒤로 넘어가야 돼요. 이 팔을 흔드는 행위 자체가 내가 몸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팔 흔들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몸을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11자로 걷는다 하는데,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발을 똑같이 11자보다는 편하게 걷는 거는 발이 살짝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네, 대략 11자 정도로 걸어라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얼마나 걸어야 돼요 하면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요. 어린이나 청소년, 건강한 어른은 10,000에서 16,000보를 걸으세요. 한번 걸을 때. 그리고 성인은 10,000보를 걸으시고, 중년은 7,000에서 10,000보를 걸으시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성인, 즉 체력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4,000에서 7,000보 정도 걸으세요 라고 돼 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 체력이나 컨디션이나 상태에 따라서 운동량은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할 때 어떤 강도로 얼마나 해야 되는지 보면은, 뭐 우리가 어떠한 뭐 기기를 통해서 측정할 수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방법으로 이제 나의 힘든 정도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 RP라고 해서 운동 자각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숫자가 어떻다느냐에 따라서 가벼운지 쉬운지 힘들지 막 죽겠는지 엄청 힘든지 그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과 숫자에 따라서 운동을 조절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자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를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체활동과 운동, 신체활동이 무엇인지, 운동이 무엇인지, 운동을 하면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걷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